안녕하세요. 성교육 강사 자주스쿨 대표 김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후. 지난 저의 영상들을 보면서 저 강사 잔소리 너무 심하네 이렇게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잔소리 하러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의외로 잘 모르고 그리고 조심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병입니다. 제가 정말 많은 청소년들과 성인들을 만나거든요. 근데 심심치 않게 들려와요. 강사님, 제가 저번에 검사를 했는데 바이러스가 나와서 치료받고 있어요.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성병은요, 범위 자체가 되게 넓어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성관계 있잖아요. 성기결합 섹스만 가지고 걸리는 걸 성병이라고 주로 봤는데, 요즘에는 어떠냐? 다른 경로로도 걸릴 수 있지만 성적 접촉을 통해서 걸리는 것 또한 성병이다. 그래서 성기결합 섹스뿐만 아니라 성적 접촉, 이 모든 것들로 걸리는 병이 바로 성병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병은 크게 4가지, 5가지 정도로 나눠지는데요. 세균성 성병이 있어요. 두 번째는 바이러스성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생충에 의해서 걸리는 성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 여성분들 특히나 많이 걸릴 수 있는 것, 질염 있잖아요. 질염 있고, 그 다음에 HIV라고 흔히 우리 에이즈 걸리게 하는 HIV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사실 질염 걸리게 하는 것도 세균성이고요. HIV, 에이즈를 만드는 이 바이러스도 바이러스성인데 좀 특별한 경우라서 이렇게 밖으로 빼긴 했어요. 기생충으로 감염되는 거는 요즘에는 좀 덜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위생이 너무 안 좋은 장소라던가 야외라던가 이런 곳에서 노출이 되고 성관계를 하는 동안 충분히 옮을 수 있다. 흔하게 많이 걸리는 게 세균성과 바이러스성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임질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는 되게 많았는데 요즘에는 덜 하기는 해요. 증상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은 이 질 분비물이 바로 나오기 시작하고 냄새가 나거나 가렵거나 이런, 비교적 남성들에 비해서는 증상이 좀 많이 나타납니다. 내가 평소랑 다르게 분비물이 많이 나오네, 혹은 가렵거나 따갑네, 혹은 냄새가 좀 이상하게 나는데 하면 빨리 병원에 가시는 게 좋고요. 거기에서 병원 안 가고 그대로 둔다 하면 소변 볼 때 불편할 거예요.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혈뇨가 나오기도 합니다.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성병에 걸려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증상이 나타났다, 너무 불편한데, 이 정도 됐을 때 병원 가면은 꽤 감염된 지 시간이 지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증상이 없다가 조금 지나면은 이제 소변을 볼 때 음경, 그 요도 쪽에서 고름이 같이 나올 겁니다. 이때 되면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임질 같은 경우에는 항생제 치료로 초기에 치료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매독이라는 게 있는데, 매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들은 걸리면 어떻게 돼요? 여지없이 질 분비물 나오고 냄새 난다 라는 거. 남성분들은 증상이 없다가, 요거는 특이합니다. 손이나 생식기 쪽에 붉은 반점 같은 게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병이라는 게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증상이 나타났을 때 병원에 안 간다 그러면은 괜찮아지는 애들도 있어요. 이 매독이 그렇습니다. 잠복기가 있어요. 잠복기가 있다는 것은 요때 잠복기 때 괜찮아지겠지가 아니라 안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 더 심각한 걸.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첫 번째 그 증상이 나타났을 때 요거를 찾아내지 못하고 잠복기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아무렇지 않아요. 그러다가 매독 3기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장기가 손상되거나 생각지도 못한 또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고, 3기가 지나가면은 요거는 치료할 수가 없게 되고 사망에 이르는 성병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관계를 하고 나서 몸에 반점이 생긴다던가 궤양이 생긴다거나, 왜 피곤할 때 입 안에 허는 구내염처럼 이렇게 생식기 주변이라던가 이렇게 피부가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되는 겁니다. 사망에 이르는 성병이지만 초기에 가면은 치료가 가능하다 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클라미디아라고 하는 성병이 있습니다. 얘도 똑같이 여성은 질 분비물 많이 나오고 가렵고 따갑고, 남자분들은 거의 증상이 없는데 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은 소변 볼 때 불편합니다. 그리고 얘는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고환이 묵직하고 처지는 느낌이 든다고 해요. 어쨌거나 우리 생식기 쪽이 불편하다라고 한다면은 체크를 좀 하시고 빨리 병원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 얘도 당연히 초기에 가면은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되게 중요하게 강조하는 성병 중에 흔한 성병이 있어요. 바로
헤르페스입니다. 이 헤르페스라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입 주위에 나는 것과 성기 주변에 나는 것이 있어요. 아주 작은 수포 같은 게 막 이렇게 뭉쳐서 생기는 건데요. 바이러스성입니다. 그래서 헤르페스를 유발시키는 이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그때 증상이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분들 있어요. 피곤하거나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입 주위에 수포 엄청 많이 생기고 여기 헐고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중에 모두가 헤르페스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 증상이 나타난다면 헤르페스를 갖고 있는 분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헤르페스는요, 그 수포에 스치는 것만으로도 가벼운 뽀뽀를 해도 수건이나 컵을 같이 쓰는 것만으로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접촉뿐만이 아니라 가족끼리 같이 생활하거나 룸메이트끼리 생활하는 것만으로도 옮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 바이러스 검사하고 내가 헤르페스를 갖고 있다 혹은 내 파트너가 헤르페스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절대적으로 접촉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얘는 평생 완치가 안 돼요. 한번 걸리면은 죽을 때까지 갖고 살아야 되는 거고, 모르는 상태에서 대처를 안 하고 출산을 하면 출산하는 과정에서 아기가 실명하게 된다고 하거든요. 내가 복균하고 있더라도 내가 이런 거를 갖고 있구나라고 알고 관리를 하고 살아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헤르페스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수포는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여러분.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어도 수포가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괜찮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 수포가 있다라고 하면 접촉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날은 스킨십 안 하면 되는 건데 너무 부끄러워서 불 끄고 보지도 않고 그래서 수포가 뻔히 있는데도 모르고 접촉해서 평생 갖고 살아야 된다?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쵸? 네, 그래서 요거는 눈으로 확인하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의외로 흔한 성병 중에 하나 헤르페스 기억하시고요.